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라는 챕터를 함께 나눕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유라는 단어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그만큼 행복할까요? 구약의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이노 역시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낭독을 통해 내가 소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있는 놈들은 돈을 펑펑 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저 일하는 것이 취미이거나 그저 돈 모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부자들 중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한국에서 최고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 수 있을까? 우선 최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2004년도 발표 국세청 기준 시가가 강남구 도곡동 타워 필리스의 가장 큰 100평형대보다도 더 비싼 강남의 힐데스하임, 트라움 하우스 같은 160평형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부 시설은 특급 호텔 수준 정도이지만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요란 뻑적지근한 곳은 전혀 아니다. 내가 그중 한 곳을 2차례 가보기도 했었고 경매로 나온 적도 있기에 구입도 생각했었으나 음악을 크게 듣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아 그만두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펜트하우스들은 전망이야 좋지만 천장 높이가 아파트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보기에는 답답했고 환기도 신통치 않아 나 같은 흡연자에게는 그저 그럴 것이지만 어쨌든 최고 좋다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40억 원대이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수년 후 외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뒤 뉴욕 맨하튼에 투자하겠다. 참고로 나는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파트 청약이라고는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은 한 채 이상 가져본 적이 없다가 2000년도에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를 경매로 사서 전세를 놓았고 2005년도가 되면 주택이 하나 더 늘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니 뭐니 하는 것은 가져본 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동산 부분에서만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벌었는데 대부분 경매로 번 돈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 않은가. 참, 욕먹을 짓을 한 번 한 적이 있다. 용인의 농지를 샀던 적이 있는데 도대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고 농민 흉내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고민하다가 위장 전입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게 이른바 미등기 전매이다. 양도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말이다. 너무 욕하지는 말아라. 그 대신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많이 말없이 냈으니까 말이다. 서울에서 내가 직접 가보았던 최고급 단독주택은 시가 100억이 넘었지만 지금은 빌라를 짓고 있고 몇몇 재벌 회장들의 주택은 40억에서 70억 내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자동차는 수입을 한다면 8억에서 10억대 수준이지만 자동차 구입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그 뒤 몇 년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로 구입하여 그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5, 6억 수준이지만 이것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최고급 별장은
2, 30억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법인에서 처리하려면 법을 위반하여야 한다. 가족 생활비는 어느 정도나 들까? 1년에 몇 억 정도면 뒤집어 쓰지 않을까? 자, 또 뭐가 필요할까?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이 예전에 한국에서 재산이 50억 원이 넘게 되면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진다라고 말했다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100억 정도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아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2022년 12월 국민은행에서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물인데 그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총자산 100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곧 최종현 회장이 말한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진다는 수준의 재산 금액을 내가 지금 가치로 다시 계산한다면 총자산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생활비나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있는 놈들이 돈을 펑펑 쓰는 1차적 대상은 부동산이나 회원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소비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있는 놈들이 경제적 투자가 아닌 목적에서 개인 돈을 펑펑 쓰는 소비적 분야는 아마도 자기 취미 생활일 것이다. 골프에 미치면 몇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고 난에 미치면 난 한 촉에 1,000만 원도 주고 젊은 여자에 미치면 집도 사주며 음악을 좋아하면 나처럼 억 이상을 오디오 시스템에 꼬라박고 그러는 것이다. 젊은 여자 좋아하는 것은 취미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 주변의 백만장자들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갑부 2세들이 이쪽에 밝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51세의 어느 갑부 2세는 아직도 여자 2명에게 따로 살림을 차려주고 요일마다 찾아가는 여자가 다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어느 50대의 갑부 2세는 근검절약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철저히 절약하며 사는데 내가 종종 그에게 하는 말이 자식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돈 좀 써라이다. 국내 어느 유명 재벌 2세는 여러 대의 최고급 스포츠카들을 갖고 있는데 모두 관계회사의 자산이며 내가 어린 짐작으로 계산하여 보아도 10몇 억은 되는 것 같다. 10억짜리로 조금은 뻥튀기 되어 알려진 어느 수입 스포츠카가 국내에서 팔렸다고는 하지만 좀 의심스럽고 자동차 같은 것이야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 돈의 소비라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무슨 취미이건 간에 그것도 몇 년 해보면 시들시들해진다. 미국 로체스터대 심리학과 리처드 얀 교수는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짧고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소유가 주는 만족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말이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기에 처음에는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행복해 하였다. 그러다가 억대의 오디오로 바꾸었더니 얼마 안 가 기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 30대에는 처음으로 벤츠도 샀다. 그 당시에는 수입 자동차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기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차의 뒷좌석에 처음 앉고 나서부터 몇 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였던 이유도 소유가 주는 기쁨이 종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탈감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돈은 그 소유자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을 채울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도박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 주고 밍크코트를 사거나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쇼핑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가 없다. 공허감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는 부자들도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피땀 흘려 벌게 되면 자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운 법이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구두쇠 같은 소비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소비 생활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낭비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들과 졸부들이며 그들의 낭비벽을 비난하면 안 된다. 그들이 돈을 써야 돈이 돈다는 경제 원칙을 잊지 말아라.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10여 년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와 윌리엄 댕코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들의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건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백만장자들의 54.3%는 갖가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싼 가격의 차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몸을 치장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졸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높은 분들이거나 인생관 정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유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개중에는 전문 직업인도 꽤 많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 왔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태도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도 특별히 쓸 곳이 없으므로 바둥바둥 되지도 않는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부자들 중에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저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 태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더 추구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초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치를 즐기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는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나는 부자가 된 이후부터는 돈을 쓰는 편이다. 죽을 때 공동묘지에서 부자 유령으로 소문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참고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과 인터넷 경제로 부자가 된 경우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읽어야 할 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백만장자들의 현재 생활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좋다. 토마스 스탠리의 다른 책 백만장자 마인드는 이웃집 백만장자를 보완하는 면이 강한데 지나치게 통계적이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유함은 갖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의식해 사치로 공허함을 감추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이노가 말하는 진짜 지혜 아닐까요? 오늘도 책과 함께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책소리의 서다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